네, 안녕하세요. PCR을 활용한 프로테오믹스 연구 첫걸음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DXK의 김보현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PCR을 활용해서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오링크의 최첨단 솔루션에 대한 개요와 함께 어떻게 실험을 설계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까지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석자분들은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진 듣기 전용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Q&A 창에 남겨주시면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종료 전에 짧은 설문조사가 팝업창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추후 보다 나은 세미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레코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다시 보기로 원하시는 분에게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한국의 오링크 프로테오믹스 신병희 대표께서 오링크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시고 나면 MDSK 박경훈 과장이 패널 선택부터 실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발표가 모두 진행된 후에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인사 말씀과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링크 신병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링크가 MDXK와 함께 오늘 보시는 것처럼 PCR을 이용한 프로테이미스 연구 첫걸음 이런 주제로 웨비나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1월 달까지 이어져서 저희가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한 세미나이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세미나 내용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오링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링크는 스웨덴에서 시작한 작은 바이오텍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스웨덴에서 시작한 작은 바이오텍이 현재는 명실공히 전 세계의 프로티오믹스를 이끄는 인더스트리 리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숫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800군데에 넘는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170이라고 숫자가 보이는데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이 170개가 넘게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DNA 링크와 마크로전에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2200이라고 숫자가 보이는데 논문 편수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게 한 1800 정도 됐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연구 논문들이 출간되어서 현재는 2200개가 넘는 그러한 연구 논문들이 저희 오링크 솔루션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프로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A는 약 한 2만 개 정도의 진이 프로테인을 코딩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프로틴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여기 보이시는 제네틱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그리고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테오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한 100만 개 넘는 프로테오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테오폼을 그때 그 바이올로지에 맞게끔 아이디하고 정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즈 스테이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마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프로틴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시티비티이고요. 두 번째는 스페시피시티, 그리고 시료의 소모, 마지막으로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둘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몇 가지의 연구에 대한 허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링크가 개발한 기술은 여기 보이시는 PEA 테크놀로지입니다. PEA 테크놀로지는 Proximity Extension Assay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점이 프로틴 타겟입니다. 네, 프로틴 타겟은 저희가 준비한 두 개의 안티바디에 의해서 캡처가 되게 되고 이 캡처된
이 단백질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게 되면 각각이 안티바디가 가지고 있는 싱글 스트랜드 DNA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가 형성이 되고 이 이후에는 PCR 혹은 NGS 과정을 통해서 정량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렇게 듀얼 안티바디 레코니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PCR 앰플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오버컴할 수 있는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료 소모입니다. 약 2마이크로 이내의 시료를 소모해서 전체 5,400개 라이브러리 단백질을 정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중한 시료를 작은 소모량을 통해서 아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또한 10개가 넘는 어, 10배가 넘는 그러한 오도 매그니튜드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티오믹스 연구 도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오버컴하여서 실제 파퓰레이션 레벨에서 프로티오믹스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5,400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많이 보고 있었던 클래식한 플로즈마 프로틴뿐만 아니라 티슈에서 리키지되는 프로틴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존재하는 인터루킨이라든지 사이토카인, 그리고 케모카인, 이런 프로틴들까지 커버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처음 시작한 어세이 개수는 15,300개였습니다. 이 15,300개가 되는 많은 어세이들 중에서 실제 15스텝을 통한 이 15스텝의 밸리데이션 과정을 통과한 것이 5,400개이고요. 지속적으로 라이브러리 개수는 늘려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인데요. 첫 번째가 익스플로 HT 5,400개를 다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익스플로어 384, 307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약 3,000개의 단백질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툴이고, 이 익스플로어 시리즈는 NGS를 통해서 리드 아웃을 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타겟 96은 15개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틴 패널을 중심으로 한 번에 약 90여 개의 단백질을 88개의 샘플을 가지고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아래 보고 계시는 타겟 48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휴먼 패널하고 한 개의 마우스 패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약 45개의 프로틴을 약 40개의 샘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고, 포커스와 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고객분께서 원하시는 타겟 단백질들이 저희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5개에서 30개까지 고객이 원하시는 단백질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스크린ing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패널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 타겟 96부터 타겟 48 그리고 포커스 플렉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맨 오른쪽에 쭉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오링크 인사이트가 실험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오링크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타겟 96, 48 그리고 포커스 플렉스까지 어떻게 실험을 디자인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DXK의 박경원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박경원 과장님께서는 오링크가 처음 한국에 도입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척척해 오셨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자세하게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런 실험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경원 과장님 모시고 본격적인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링크의 학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대리점의 MDSK 박경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원하고자 하는 단백질 분석을 위해 오링크의 제품을 선택하고 샘플을 준비하여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오링크의 플랫폼과 함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링크는 앞서 신명희 대표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원하고자 하시는 단백질의 어세이 수에 따라서 플랫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링크의 활용의 실험의 첫걸음에 맞춰 미드플렉스의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의 플랫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드플렉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플랫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타겟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타겟 그룹과 사팔은 이미 오링크에서 여러 질병군을 통해서 확인을 한 패널리스트로 구성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플렉스와 포커스의 경우는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타겟 그룹과 사팔의 경우에는 패널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타겟 그룹은 최대 1100개 이상의 프로테인들을 조합하여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샘플은 동일하게 1마이크로리터씩 실험이 가능하며 여기 보이시는 샘플 수는 한 번의 실험을 진행하실 때 한 플레이트에 적용하실 수 있는 샘플 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링크는 전체 결과가 MPX라고 하는 상대 정량값으로 결과를 도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미드 플렉스 같은 경우는 피코그램 퍼 ml로 절대 정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대 정량 값을 분석하고자 하신다면 오링크의 미드 플렉스의 플랫폼들을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미드 플렉스에 포함된 리스트들을 살펴보자면 타겟 그룹의 경우에서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15개의 패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팔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휴먼과 마우스종의 사이토카인에 중점이 되어 있는 패널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뮨 서베일런스 패널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사이토카인뿐만 아니라 이뮨과 관련된 프로테인의 절대 정량까지 분석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이외에 두 가지의 플렉스와 포커스라는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어, 주 뒤쪽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패널들을 이용해서 원하고자 하시는 프로테인을 선택하시고 혹은 원하고자 하시는 분야에 포함된 프로테인들이 오링크의 패널의 어떤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시고 찾는 데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링크 인사이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링크 인사이트는 오링크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험이 진행된 전체 레퍼런스 데이터 혹은 앞서 설명드린 패널 리스트의 종류에서 프로테인을 선택하는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오링크 인사이트를 구동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실제 선택해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링크 인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오링크 인사이트는 일단 프리웨어로 사인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개인 정보와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해 주시면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패널 리스트에서 원하고자 하는 프로테인을 찾고 혹은 패널 리스트에 포함된 프로테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널 리스트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서 상단에 패널 셀렉션이라는 부분으로 바로 찾아 들어가시기 쉽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패널 셀렉션을 누르시면 지금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미드 플렉스뿐만 아니라 추후에 시리즈로 진행될 웨비나에서 설명드릴 하이 플렉스 제품군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타겟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타겟을 선택하시면 아까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그림으로만 보여드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바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패널들이 포함하는 바이오마크들의 개수와 사팔, 그리고 익스플로레이토리 마우스 종류에까지 다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클릭하셔서 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어세이라고 하는 항목에 각각이 포함된 프로테인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패널을 선택하는 방법이신데 원하고자 하는 프로테인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멀티 서치라는 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희는 지금 이 플랫폼 검색이 유니플랏 아이디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유니플랏 아이디를 알고 계신다면 유니플랏 아이디 리스트를 입력하시거나 혹은 모르신다면 프로테인들별로 이미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 네임을 입력하셔서 유니플롯 아이디로 컨버트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텍스트 파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진 아이디를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진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여기 오른쪽 옆에 있는 컨버트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의 입력하신 진 아이디와 매칭이 되는 유니플랫 아이디가 저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제가 10개를 넣어줬지만 11개로 이 각각의 진별로 유니플랫 아이디가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입력해 주신 진 아이디와 유니플랫 아이디 옆에 있는 프로테인의 네임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제가 타겟하고자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빼고 한번 리스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리스트 10개에 대해서는 카디오베스큘라2에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시면 패널 종류에 따라서 이 프로테인이 10개가 한 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컨비네이션 혹은 이 프로테인이 혹시 다른 패널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 매치가 되지 않으셨다면 이걸 클릭하셔서 20%의 어떤 프로테인이 어떤 패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패널이 어떤 종류들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프로테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원하고자 하시는 프로테인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의 패널 종류를 확인하셔서 프로테인을 골라서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관심이 있는 분야 혹은 질병과 관련된 프로테인을 오링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고 거기서 원하고자 하는 프로테인을 리스트화해서 패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리스트에 보시면 저희가 파인드 프로테인이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파인드 프로테인은 사실 세 가지의 서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질병군과 관련된 디지즈 서치 방법으로 프로테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디지즈 서치에서 최근에 많이 검색되고 있는 렁 캔서에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렁 캔서와 관련된 걸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 있는 질병을 여기 검색 옵션에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오링크의 마커와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렁 캔서의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서브 타입들별로 오링크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서브 타입들 중에 사코마와 관련된 리스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오링크에서 이 질병과 관련된 바이오 마커로 연구가 됐거나 데이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테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테인 밑을 보시면 관련된 프로테인의 리스트가 이미 패널별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저는 이 프로테인들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패널의 몇 퍼센트가 어떤 패널의 구성으로 실험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네, 리스트 이 선택을 하시면 Edit to 리스트를 눌러서 리스트를 크리에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랑 코마라고 지정을 하고 디스크립션에 혹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리스트를 생성했는지를 같이 입력해서 노트를 하실 수 있고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패널들에 낸 리스트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패널들의 프로테인들별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도록 리스트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프로테인을 하나 누르시면 이 프로테인과 관련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최종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테인이 포함된 오링크의 플랫폼 프로덕트들은 여기 축약으로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축약으로 HT라고 하는 건 하이스루프 모델이고요. 익스플로 또한 하이스루프 모델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미드 플렉스 모델인 플렉스 혹은 타겟 96, 타겟 48도 이 프로테인을 리스트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인 리스트는 선택을 하시어 확인하시면 어떤 패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테인 전체에 대한 정보에서 이 프로테인들 중에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걸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추가 정보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어노테이션 파트입니다. 어노테이션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 사용해서 보여드리는 오링크 인사이트에는 이미 오링크를 활용하셔서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신 분들의 데이터화되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인을 질병에서 찾으셨고 이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오링크의 하이솔프 모델인 UK 바이오뱅크나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을 같이 찾아보고자 하시는 경우 여기 데이터베이스 버튼에 on을 눌러주시면 이 프로테인이 연구단에서 사용된 프로테인이라면 값이나 관련된 질병 혹은 p-밸류 등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하고자 하시는 프로테인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 위에 있는 5개를 선택을 해서 이 5개를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트를 추가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5개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위에 New List Select Item이라는 버튼이 생기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또 세부적인 리스트를 한 번 더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렉션 리스트로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하였으며 이거는 런과 관련된 리스트라고 제가 다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리스트 5개를 이용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과정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프로테인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원리로 다시 패널 셀렉션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미 리스트에 제가 원하는 프로테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셀렉션 리스트 파이널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화 하셨다면 마이 리스트에도 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리스트 위에서 셀렉션 리스트 파이널이라는 리스트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렉션 리스트 파이널을 확인하시면 제가 선택한 5개의 프로테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패널들이 사용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하신 프로테인이 이미 프리 디자인 되어 있는 타겟이라는 9648에 하나의 키트로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로 해보면 이 하나를 사용했을 때 전체 5개를 대상으로 2개 혹은 1개씩밖에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을 하여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패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교화된 타겟 패널이 아닌 커스터마이징 옵션 중에 하나인 플렉스 패널을 구성하는 걸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렉스 패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버디라고 하는 옵션에서 플렉스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 패널은 사실 저희가 프리 디자인 되어 있는 패널들이 질병 혹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패널 리스트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프로테인들 몇 개를 실험하고자 하시거나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서 나는 한 번의 실험에 내가 원하는 프로테인 몇 개만 실험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플렉스 라이브러리에 해당 프로테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관련되어 있는 질병과 프리 디자인 패널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 아까 제가 셀렉티드 파이널 리절트로 구성한 5개의 프로테인에 대해서 플렉스가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5개의 플렉스 중에 마지막 SPP1 같은 경우는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프로테인은 아니어서 구성은 어렵고 4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패널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선택하셔서 크리에이트 플렉스 패널을 선택해 주시면 플렉스 패널을 구성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패널 같은 경우는 최소 5개부터 30개의 플렉스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리스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프로테인을 선택하여 최소 5개를 리스트로 구성을 하신 다음 리퀘스트 패널이라는 거를 누르시면 제 커스텀 패널로 리스트가 되도록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프로테인 혹은 질병, 그리고 질병과 관련돼 있는 제가 원하고자 하는 프로테인을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는 패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패널을 선택하신 이후에 샘플을 준비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링크는 이미 아시다시피 스몰 볼륨의 샘플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링크에서 실제 실험에 사용하는 분량은 1 마이크로리터입니다. 오링크는 휴먼 플라즈마나 세럼을 검증을 통해서 제품이 업데이트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CSF 혹은 셀 컬처 슈퍼네이턴트, 티슈 라이세이트와 같은 노멀한 샘플 타입에 대한 프랩 방법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루딕 타입의 샘플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드라이드 블러드 스팟이나 혹은 스킨 테이프 스트립과 같은 특정 샘플에 대해서도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에서는 여성과에서 많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바지널 스왑 샘플이나 양수 샘플도 적용하셔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진행되시면 이후 과정의 실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미드플렉스 실험 과정이긴 하나 하이플렉스도 어, PEA라고 하는 기술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여서 이쪽에 qPCR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는 전체 과정을 세 스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안티젠에 저희가 넣어주는 안티바디 패널들이 바인딩하는 과정을 이뮤노 리액션이 필요한 과정, 인큐베이션 과정이라고 하고요. 인큐베이션 과정은 사실 핸즈온을 하는 타임이 아니라 반응을 하기 위해 가만히 두는 16시간에서 22시간의 오버나잇이 필요한 스텝입니다. 그 이후 익스텐션, 그러니까 안티바디가 두 개가 페어로 만나서 올리고가 만난 상태의 익스텐션과 프리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PCR이 실제로 필요하게 되고요. PCR 과정은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후 저희가 qPCR을 통해서 실제 프로테인의 발현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3시간 혹은 플랫폼에 따라서 5시간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실험 과정은 사실 하루 만에 실험이 인큐베이션을 포함하면 이틀 걸린다고 보실 수 있고요. 전체 실험 과정에서 핸즈온 과정은 사실 3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이 됩니다. 이 실험을 진행되는 데 있어서 미드플렉스는 qPCR을 진행하기 위해 오링크의 시그니처 큐백이라고 하는 제품이 사용이 됩니다. 이 시그니처 큐백은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저희가 샘플을 넣을 수 있는 칩이라는 공간에 칩 샘플을 넣고 기계에 장착만 하면 기계에서 qPCR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모집해서 레포트화 시켜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 큐백이라는 장비가 있으시면 이게 보이시는 3가지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린 미드플렉스의 플랫폼별로 샘플의 개수와 패널의 개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플랫폼의 컨슈머블에 맞는 어댑터만 있으면 전체 실험이 큐백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되는 부분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첨부해 봤는데요. 이 사진은 실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타겟 그룹의 칩입니다. 그래서 이 칩이라고 하는 공간 중간에 샘플들이 실제 들어가게 되고요. qPCR은 이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격자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샘플을 넣고 프라이머를 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실제로 파이펫으로 로딩을 하시고요. 어댑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각각 컨슈머블에 맞게 장착을 해서 기계에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qPCR은 저절로 데이터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얻어진 qPCR 데이터는 저희가 MPX 시그니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해 드림으로써 샘플 전체 실험의 결과에 대한 QC나 혹은 저희가 지금 프로테인의 최종 결과값인 상대 정량 혹은 절대 정량 값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오링크의 MPX라고 하는 MPX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QC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NPX 그리고 정량값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링크는 항상 NPX 값이라는 걸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NPX는 사실 전체 풀네임은 Normalized Protein Expression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정량값이 아닌 상대 정량값의 유닛에 대해서 오링크는 NPX라고 명칭으로 불리는 거고요. 오링크의 NPX 값은 이제 오링크에서 일련의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qPCR의 CT 값을 정량화하여 노멀라이제이션한 값이라고 어, 부를 수 있습니다. 이 NPX 값은 사실 실험 전반적인 테크놀로지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하고 결과에 맞춰져서 저희가 상대 정량값을 계산하고요. NPX 값은 로그 2 스케일로 제공이 됩니다. 즉, 1 NPX의 차이는 2배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2배의 차이라는 말은 높은 NPX 값일수록 프로테인이 높다라고 농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NPX 값은 상대 정량 값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 여러 개에서 프로테인 하나들끼리의 비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테인이 다른 경우에는 얘는 프로테인별로 상대 정량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테인의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절대 정량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PX 값이 뿐만 아니라 미드플렉스에서는 절대 정량값을 계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피코그램 per ml로 각각의 프로테인의 절대 정량값을 도출하시게 되시면 프로테인 별로의 분석도 가능하도록 오링크는 플랫폼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절대 정량값의 경우는 오링크도 동일하게 스탠다드 커브가 되는 칼리브레이터라고 하는 칼리브레이터를 이용한 커브를 이미 인하우스로 스탠다드 커브를 그려놨고요. 이 커브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하실 때 각 키트별로 저희가 이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칼리브레이터 혹은 샘플 컨트롤을 트리플리케이트로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하실 때 이 칼리브레이터와 샘플 컨트롤의 트리플리케이트의 값을 측정하시게 되시고 이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탠다드 커브와 노멀라이제이션 통해 절대 정량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링크에서는 워크플로우의 전체 과정에서 결론적인 NPX와 절대 정량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혹은 실험 과정상의 실험 전체 전반적인 과정이 잘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퀄리티 컨트롤 부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퀄리티 컨트롤 부분은 각각의 스텝별로 QC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널 컨트롤, 위쪽에 인터널 컨트롤 세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값인 NPX 값, 혹은 저희가 프로테인 어세이의 실제 정량 값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QC 값으로 익스터널 컨트롤이 존재합니다. 인터널 컨트롤은 사실 모든 웰에 동량으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안티젠에 바인딩되는 안티바디가 샘플이 이 모든 스텝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웰에 이미 이 컨트롤들이 포함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뮤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노 휴먼 프로테인과 안티바디 페어를 이용해서 이뮤노 반응부터 이 뒤에 익스텐션, 앰플리피케이션 과정까지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험이 진행돼야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텐션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텐션 스텝부터 컨트롤로 삽입이 되어 뒤에 끝까지 실험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익스텐션이 되어 있는 올리고를 넣어줘서 얘가 증폭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피케이션이 진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컨트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널 컨트롤을 이용해서 실험 과정에서 혹은 실험 스텝에서 베리에이션이 생기거나 핸즈온의 이슈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익스터널 컨트롤 같은 경우는 샘플 웰과 동일하게 웰에
각각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익스터널 컨트롤은 각각의 플랫폼별로 명칭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똑같습니다. 먼저 샘플 컨트롤은 각각의 플레이트 혹은 어세이에 CV를 계산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컨트롤이고요. 네거티브 컨트롤은 버퍼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로우 리미트한 디텍션의 프로테인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컨트롤로 들어가 있는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컨트롤도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전체의 실험, 프로테인의 분석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헬시 플라즈마 샘플을 넣어줘서 프로테인 페어를 넣어줘서 실제 플레이트의 QC를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 플레이트 컨트롤은 아까 설명드린 절대 정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칼리브레이터라고 명령이 바뀌며 칼리브레이터가 삽입이 되어서 분석을 하실 때 절대 정량 값에 참고할 수 있는 값으로 도출이 됩니다. 이러한 QC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링크 MPX 시그니처에서 이런 컨트롤들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MPX 시그니처에서 실제 지금 그림과 같은 화면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샘플의 이밸류에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웰별로 이미 삽입시켜준 인터널 컨트롤들의 디비에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버퍼 컨트롤들의 확인을 이용해서 리미트한 프로테인의 농도를 확인한 다음 디텍터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랏. 그리고 실제 qPCR이 아까 칩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칩 그림에서 회색, 은색 부분에서 qPCR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에 힙맵, CT 값을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힙맵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QC 플롯들을 직접 확인을 하시고 프로테인의 발현과 샘플들에 대해서 QC를 진행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 된 NPX 데이터를 이 QC 데이터와 같이 레포트화할 수 있도록 오링크 NPX 시그니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링크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NPX 데이터 자체가 이런 일련의 QC 과정이 이미 지난 데이터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QC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실험적으로 받으신 NPX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고 이런 분석 툴을 혹시나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오링크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설정 이외에 아까 설명드린 것들 중에 맨 아래를 살펴보시면 Analysis and Tool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Analysis and Tool이라는 옵션에서 Static Analyzer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NPX 데이터만 있으시면 여기 NPX 데이터 파일을 로드하셔서 실험을 진행하신 그룹이나 샘플 매니페스트를 대략적으로 입력하시면 기본적인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젬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그젬플 데이터에는 사실 이미 멀티플로 진행된 샘플, 103개의 샘플과 이 샘플들별로 5개의 타겟 패널을 활용해서 460개 정도의 프로테인이 분석된 그 MPX 데이터가 로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or with QC 워닝이라고 이미 되어 있으시죠? 만약에 MPX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MPX 데이터를 여기 로드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QC에서 워닝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없으시더라도 MPX 시그니처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시더라도 이 인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로드해 보시면 QC 플롯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분석이다 보니 샘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포메이션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분석에 활용되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건 사실 두 가지의 그룹으로 트리트, 넌트리트로 나눈 그룹과 사이트별로 분석한 그룹에 대한 매니페스트를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략적인 매니페스트는 항상 꼭 필요합니다. 없으시면 테스트나 아노바 테스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하게 되시면
각각의 프로테인별로 분석한 거를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어세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저는 전체 어세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필터링은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제일 많이 그리시는 PCA 플랫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PCA 플랫은 트리트, 넌트리트의 그룹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그룹이 많은 걸 선택을 해서 분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패널에 대해서 혹은 특정 패널에 대해서 PCA 플랫을 그려보실 수 있고요. X와 Y 액시스는 PC9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 그림을 그린 거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크린샷으로 바로 스크린샷을 하시면 이미지화 시킬 수 있도록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 부분을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특정 튀는 부분에 확인을 했다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전체에 대한 npx의 값의 디스크립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별 혹은 패널별로 똑같이 입력해 주신 데이터에 따라서 진행이 되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 사이트라는 그룹에서 npx의 각각의 샘플 매니페스트가 미디언 값, 맥스 값, 미니 값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박스 플랫뿐만 아니라 덴시티 플랫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전체 패널에 대한 결과를 힙맵으로 보고자 하시면 힙맵 파일을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전달드리는 이 패널 데이터, 이젠플 데이터는 너무 많은 수의 프로테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원하고자 하시는 그룹에 입력을 하신 다음 원하시고자 하는 부분의 샘플만 드래그를 해서 부분의 힙맵을 따로 취하여서 그림으로 똑같이 캡처를 해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태틱 테스트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틱 테스트의 경우는 그룹이 2개인 경우는 T-테스트, 그리고 2개 이상의 그룹에, 3개 이상의 그룹의 경우에는 아도마 테스트로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로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트리트, 넌트리트는 2개의 그룹으로 나눴기에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어널라이저를 누르시면 그 2개의 그룹의 각각의 어세이에 사용된 패널과 함께 이렇게 볼케이노 플랫에서 어떤 어세이들이 확인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림으로 남기실 수도 있고 박스 플러스로도 각각의 어세이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그룹의 같은 경우는 볼케이노 플랫은 없지만 이렇게 박스 플러스로 각각의 프로테인에 포함되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으로 간략한 전체 유저 프렌들리한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렸고요. 이거 이외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태틱 어널라이저 밑에 보시면 R 패키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R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더 딥한 시퀀싱이나 특정 알고리즘을 넣는 옵션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을 선택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그리고 각각의 npx 결과값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타겟 96을 활용한 실제 파일럿 스터디의 결과에 대한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가 적용한 파일럿 스터디는 이제 IBD 질병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였습니다. 아시다시피 IBD는 궤양성 그 대장염인 UC와 그다음에 클론병인 CD가 주를 이루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은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25%의 환자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저리가 필요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 이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안티 TNF 테라피를 처리를 하더라도 그 리스폰더와 넌 리스폰더의 확인이 어렵고 최대 30%의 환자는 실제 이 TNF 안티 테라피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저희 오링크에서는 이 안티 TNF 테라피가
실제 반응을 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테라피에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지 않는 환자들의 블러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프로테인들별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이런 안티 테라피에 대한 리스펀더의 해결책을 전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서저리나 다른 방법이 아닌 블러드만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겟 96에 1000개의 프로테인의 패널을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각각의 그룹군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CD와 UC라고 하는 질병군과 연계되어 있는 것에 대한 환자들 반, 그리고 실제 안티 TNF 리스폰스만 테스트한 결과들을 다 조합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티 TNF 테라피를 CD와 UC에서 진행을 해서 처음에 반응했을 때 3개월 뒤로 12개월 뒤에 테스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전체 과정을 살펴봤을 때 리스펀더, 그러니까 테라피에 반응을 했던 그룹군의 경우는 12개월은 사실 참 그 차이가 없는데 3개월째에 리스펀더, 반응을 했던 환자들 그룹군의 이런 세 가지의 이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테인이 감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계절 3개월, 12개월. 그러니까 저희는 3개월에서 어떤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3개월째에 확인된 프로테인 마커를 이용해서 실제 3개월째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테라피를 더 끌고 나갈 필요가 있을지가 되는 바이오 마커를 찾을 수 있었고요. 더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CD와 UC의 그룹에서도 이 프로테인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BD가 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병군에서 리스폰더와 넌 리스폰더의 차이에서 3개월째 차이가 되는 프로테인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군 두 가지의 그룹에서도 다르게 보이는 바이오마커들을 찾음으로써 타겟하는 프로테인들이 이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 자료와 같이 원하고자 하시는 질병에 혹은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테인 분석에 오링크 플랫폼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실험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제로 단백질 타겟을 가지고 어떻게 패널을 구성할지, 그 구성된 패널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진행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지까지 전반적인 실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온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이사님 좀 진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샘플 타입 중에 엑소좀이나 시크리톰을 분석할 때 전처리 과정에 관장하는 자료가 특별히 있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박경원 과장님,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어, 아까 샘플 타입별로 프랩 가이드를 안내 드렸는데 실제 엑소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소점을 익스트랙션 하셔서 라이시스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실제 실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미드 플렉스뿐만 아니라 하이 플렉스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품 관련해서 더 실제 샘플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질문은 지금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하고 마우스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됐는데 혹시 다른 종, 예를 들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블러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실험이 가능한가요?
사실 오링크는 현재까지는 휴먼과 마우스 종류에 대해서만 패널화해서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먼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뭐 원숭이나 다른 영장류와도 호몰로지가 큰 프로테인들이 많고요. 저희는 해당 프로테인으로 실제 안티바디를 제작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원숭이 혹은 뭐 다른 영장류들의 샘플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원숭이 블러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본 적이 있고요. 디텍터빌리티가 조금 낮은 프로테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분석의 유의미한 정도의 결과를 얻는 결과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의 질문은요. 프로테인 리스트를 업로드해서 스트링 DB처럼 프로테인 인터랙션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박 과장님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프로테인 리스트를 업로드하셔서 사실은 프로테인 인터랙션을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이 다이렉트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에 이 그 패스웨이 관련돼서 릴레이트된 프로테인들이 프로테인 리스트를 검색하시면 바로 연관이 되도록 되어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자 하시는 프로테인 리스트를 업로드를 하셔서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프로테인과 연관된 프로테인들의 패스웨이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셔서도 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 패널리스트 셀렉션을 하는 옵션 바로 옆에 존재하는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의 질문은 기존에 제작되지 않은 새로운 단백질 타겟에 대한 라이브러리 제작은 어렵나요? 아니면 이것을 연구실에서 직접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 맡겨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대표님이 질문해 주.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해드리지 않는 타겟 이외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위시 리스트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헤드쿼터에 내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타겟하시는, 하지만 저희 라이브러리에는 존재하지 않은 단백질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본사 위시리스트 취합하는 팀에게 전달해서 추후 저희가 부분을 업데이트할 때 그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요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이런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기기가 없는 경우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혹시 한국에서 뭐 별도로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실험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 제가 될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70여 개 군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기관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DNA 링크와 마크로젠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DNA 링크와 마크로젠 쪽으로 연결을 원하시거나 어떠한 그 전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면 직접 연결을 하셔도 되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부드러운 연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드러운 연결은 어떤 연결이신가요? 부드러운 연결이라고 하면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산 범위 안에서 원하시는 샘플 개수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을 제가 부드러운 연결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께서 올려주신 것 중에 그 UKB에서 제공하는 프로테오믹스 자료를 사용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특정 단백질이 엘라이저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이 되었는지 리뷰어들이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백서에서 일부 단백질들에 대한 정보들은 있던데 전체 단백질들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는 없는 걸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박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UK바이오 뱅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문을 쓰시는데 필요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보신
매뉴얼인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는 UK 바이오뱅크에서 로우 데이터나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각의 패널별로 사용하신 패널별로 오링크 자체적인 밸리데이션 데이터 시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당 데이터 세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링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도큐멘테이션에 입력을 하셔도 밸리데이션 데이터 팟로 각각의 플라즈마나 세럼으로 확인된 데이터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어세이 방식으로, 어피니티 방식으로 나온 결과물, 프로틴 정량값들에 대한 올소거나 밸리데이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단백질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엘라이자나 이러한 다른 방식으로 모든 단백질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공유되는 단백질들을 다른 플랫폼으로 검증하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계속 주고 계셔서 제가 지금 고르기가 좀 바쁜데요. 어, 좀 전에 각각 프로테인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오링크에서 자체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로우 데이터셋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박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어, 사실 오늘 첫걸음을 떼는 거여서, 네, 인사이트에 있는 모든 걸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세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어, 모집이 되어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들어가시면 사실 로우 데이터 세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아마 코비드와 관련된 케이스는 로우 데이터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다른 어,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는 아니지만 NPX가 분석된 데이터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신 부분 중에, 뭐, 견적을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잠시만요. 제가 조금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아마 아까 전에 발표를 하실 때 MPX 값을 절대 값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다시 물어보셨는데요. 박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MPX 값을 앱소루트 밸류 값으로, 그러니까 절대 정량 값으로 전환이 가능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군을 사용하시면 이미 칼리브레이터를 그릴 수 있는 컨트롤들을 제품에 포함을 시켜 놓아서 절대 정량 값이 변환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실 수 있지만, 전체 익스플로러 하이플렉스 혹은 위드플렉스의 타겟 96의 플랫폼의 경우에 MPX 도출값은 어, 현재 절대 정량값으로 전환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험을 디자인하실 때 절대 정량값을 분석하고자 하신다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타겟 48 혹은 커스터마이징으로 패널들을 선택하셔서 패널을 구성하시게 되시면 MPX 값 그리고 절대 정량 값을 둘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신 대표님 참석해 주신 분께 전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그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놀라고 있었는데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시간 관계상 너무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실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자 세미나 시리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성실하게 조금이라도 진행하시는 연구에 진행하시는 실험에 도움을 드릴 수 있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신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대신에 다 마무리를 해주셔서 저기 지금 네. 화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브로셔든 자료를 다운받을 수도 있도록 준비를 해뒀고요. 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번의 웨비나 시리즈가 더 진행될 예정이 있는데요. 네, 12월 18일 그리고 내년도 1월 16일 UK 바이오뱅크에서 나온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번 웨비나에서도 뵙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